여보, 이제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퇴직 후 3개월 만에 아내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말이죠. 여러분은 퇴직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세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부부가 함께 산책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즐기고 저도 그런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퇴직 첫날부터 시작된 작은 갈등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과연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겪게 될 퇴직 후 부부 갈등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면 이제 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퇴직 당일 밤 저는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아침마다 눈치 보며 출근 준비할 필요도 없고 회의실에서 상사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매일같이 지하철 2호선 러시아워에 치이는 고생도 끝났으니 이제는 편히 살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퇴직 후 첫 아침이 문제였어요. 여전히 몸은 30년 습관대로 새벽 6시에 눈을 떴거든요. 괜히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서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혼자 앉아 있으니까 잠시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 이게 여유구나. 이런 게 자유로운 노후지. 그런데 이 평화가 얼마나 갔을까요? 딱 10분이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침부터 TV만 붙잡고 있네. 이제 할 일 없다고 하루 종일 빈둥거릴 거야? 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평생 새벽마다 출근 준비에 쫓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숨 돌리는 아침이었거든요. 속으로는 내가 조금 쉬면 안 되나? 30년 동안 일만 했는데 하루 아침 TV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고요. 나쁜 쪽으로요. 저는 집안일을 도와보려고 나름 노력했어요.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널고 마트에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뭘 하면 할수록 아내의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아이고, 그게 빨래 개는 거야? 옷이 다 구겨졌잖아. 다시 해. 청소를 했다면서 TV 밑에 머리카락이 그대로네. 마트에서 뭘 산 거야? 양파는 왜 이렇게 비싼 걸로 샀어?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그래, 30년 동안 집안일 안 했으니까 서툴 수도 있지.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잔소리는 점점 많아졌고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도와주려는 건데 아내 눈에는 미숙하고 서툴기만 한 거죠. 가장 서운했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어요.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모습.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였지만 저를 단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친구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싶고. 그러자 아내는 잠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친구들이랑 만나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저는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뭘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되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봐도 시간만 축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저는 소파에서 비켜줘야 하고,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면 거실에서 TV 소리를 줄여야 하고, 아내가 낮잠을 자면 발소리도 조심해야 하고, 30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집 밖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24시간을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게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점심때가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어요. 삼시세끼 챙기느라 힘들어. 이제 당신도 알아서 좀 해먹어.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라면 하나 끓여서 조용히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만 입 챙기면 좋지? 가족 생각은 안 하고. 그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제가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라면을 끓였던 건데, 그것조차 구박거리가 되니까 정말 말문이 막혔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회사 동기들이 낚시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30년 동안 워낙 바빠서 취미 생활을 못 했는데,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보, 동기들이랑 낚시 한번 다녀와도 될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돈만 쓰러 가냐?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서예라도 배워볼까 했더니 나이 들어서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는 말이 돌아왔어요. 심지어 중고로 기타 하나 사보려고 했을 때도 그 돈이면 차라리 알바해서 생활비를 보태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 눈에 저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구나. 평생 직장에서 버틴 것도 결국 가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만 좀 쉬고 싶다는 마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서글펐어요. 그런데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 아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엄청났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왔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생기니까 일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밥도 3끼 다 챙겨야 하고 청소할 곳도 더 많아지고 빨래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도와준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아내한테는 더 큰 스트레스였던 거죠. 제가 빨래를 개면 다시 개야 하고, 제가 청소를 하면 다시 청소해야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 다시 닦아야 하고, 아내가 나중에 털어놓은 말인데 차라리 안 도와주면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낼 텐데 도와준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일을 2번 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였죠. 30년 동안 혼자 애 키우고 시댁 일 처리하고 집안일 하면서 만든 친구들인데 갑자기 남편이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친구들도 어색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남편을 혼자 두고 나가자니 죄스럽고, 그래서 아내는 점점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편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남편과 24시간 붙어 있자니 숨이 막히고, 특히 아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자유시간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회사에 가면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진 거죠. 드라마 보는 것도 눈치 보이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어디 가냐? 고 묻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딸과 사위, 손주까지 다 함께 모이니까 괜히 마음이 들떴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네. 오늘은 좋은 시간이 되겠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애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연금만 축내고 있어. 순간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어요.
딸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손주는 순진하게 물었죠.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저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왔는데 자식들 앞에서 연금만 축내는 사람으로 불리다니. 그 순간 정말 부끄럽고 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찾아왔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떻게든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제 얘기 좀 서운했어. 내가 퇴직하고 나서 계속 눈치만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도 많이 불안했거든. 아내는 순간 놀란 것 같았어요. 늘 강하고 무뚝뚝하던 남편이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다니. 그래서 저는 계속 말했어요. 30년 넘게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더 위축되고 당신이 하는 말도 잔소리처럼만 들렸던 거야. 미안해. 그러자 아내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나도 미안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나도 힘들었어. 집안일은 더 많아지고 내 시간은 없어지고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했어. 그제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상대방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대화 이후로 우리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먼저 역할 분담을 다시 해봤어요. 아내는 저에게 집안일 중 하나를 정식으로 맡겼어요. 분리수거와 마트 장보기였죠. 예전 같으면 저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냐며 투덜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래, 한번 제대로 해볼게. 처음엔 정말 엉망이었어요. 분리수거장에서 박스를 제대로 접지 않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 마트에서는 양파 하나 고르는데 30분을 걸리기도 했어요. 가격 비교는 또 어떻고요? 같은 라면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른지, 할인 행사는 언제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게 천지였어요. 아내는 속이 터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구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다음에는 내가 같이 가서 가르쳐 줄게. 그러자 저도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름의 요령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존중도 생겼어요. 한편 아내도 달라졌어요. 저를 밥 한 끼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간은 작고 두부는 으깨져 있었고 대파는 너무 크게 썰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맛없는 찌개였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맛은 조금 이상해도 참 고마워.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 끓여준 찌개네. 그 순간 저도 뭉클했어요. 아, 내가 이런 작은 일로도 아내를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구나. 내가 점점 나아지겠지 뭐. 아내한테 배우면서.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더 관대해졌어요. 저는 집안일을 조금씩 늘려갔어요. 빨래 개기, 청소기 돌리기, 간단한 요리 도전하기. 물론 아내는 여전히 답답했겠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어요. 여보, 오늘은 청소를 정말 깔끔하게 했네. 그럼 내가 유튜브 보면서 배웠거든.
청소의 달인 채널 알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불만을 줄이고 대신 대화를 늘려갔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든 거였어요. 주말마다 작은 산책을 함께 나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아내 혼자 친구들과 가던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도 같이 나가보자. 걸으면서 얘기하면 좋잖아. 그 길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 추억을 꺼내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 예전에 제주도 신혼여행 갔을 때 기억나? 그때 한라산 올라가다가 비 와서 중간에 내려온 거. 기억나지? 그때 당신이 비 맞으면서도 내 가방 들어줬잖아.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다시 가볼까? 이번엔 끝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가장 큰 변화는 대화에서 비롯되었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말이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이 사람도 힘들구나, 나도 이해해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옛날 습관이 나와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죠. 저는 여전히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 때가 있고, 아내는 가끔 제 요리에 대해 직설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건 싸움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아내가 아끼던 찻잔을 깨뜨렸어요. 예전 같으면 큰 싸움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했어. 괜찮아. 물건은 다시 살 수 있는데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퇴직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은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노력하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는 작은 취미들을 함께 찾아가고 있어요.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를 기르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부부가 함께 요가를 배우고 때로는 1박 2일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제 서로를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 바라본다는 점이에요. 누가 더 힘들었나를 따지지 않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를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퇴직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 익숙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도 미안했어. 이런 작은 인정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은 큰 사건이나 많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때로는 다투더라도 다시 화해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노후도 존중과 배려, 그리고 함께 웃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